안녕하세요 여러분, 애아날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요즘 출퇴근할 때 정말 잘 타고 있는 전동 스쿠터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디뚜뚜라는 전동 스쿠터인데요, 제가 이 스쿠터를 사기 전에 여러 군데에서 후기를 찾아봤는데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이 스쿠터를 사서 정말 잘 타게 되면 영상을 꼭 찍어야겠다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이디뚜뚜 스쿠터에 대해서 제가 사게 된 계기부터 간단한 소개, 주행 장면, 그리고 마지막에는 장단점까지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스쿠터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구매를 할 예정이신 분들은 꼭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스쿠터를 사게 된 계기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희 집에서 버스 정류장이 굉장히 멀어요. 그래서 교통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차로 가면 10분에서 15분 정도의 거리인데 버스를 타면 3, 40분 이렇게 걸려버리니까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구매를 했고요. 사실 제일 사고 싶은 건 차였지만 경제적으로 부담도 되고 주차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당장 차를 사기는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전거도 고려를 해봤는데 출퇴근 거리가 2km 정도 되다 보니까 아침부터 힘이 빠질 것 같아서 자전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스쿠터가 제일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버스를 타면 오래 걸리는 것도 문제지만 대중교통 스트레스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출근길, 퇴근길 이때가 제일 피곤한 시간대인데 듣기 싫은 소리도 너무 많이 들어야 되고 사람들이랑 부딪히면서 조금 힘들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 같은 시국에는 버스나 지하철도 위험하기 때문에, 그리고 교통비도 절약이 돼요. 처음에 살 때 큰 돈이 든다는 그런 부담이 있긴 하지만 스쿠터를 유지하는 데는 차나 버스를 타는 것보다는 훨씬 적은 돈이 들거든요. 배터리를 한 번 충전할 때 100원 정도 나간다고 해요. 800원에서 1000원 정도? 한 달에 나간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이건 정말 부담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교통비도 절약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스쿠터를 사게 된 계기는요, 조금 쓸데없는 이유긴 하지만 저한테는 약간 큰 이유였어요. 사실 로망에 되게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로망이다, 그냥 로망이어서 샀어요. 출퇴근길에 바람 맞으면서 잠깐의 힐링을 느끼는 그런 로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의 로망을 이루기 위해서 산 것도 있습니다. 그래도 교통이 불편해서 출퇴근을 좀 편하게 하려고 산 게 제일 큰 이유일 것 같아요. 그리고 간단하게 스쿠터에 대해서 소개를 해볼게요. 일단 모델명은 이디뚜뚜2고요. 이디뚜뚜 자체가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이디뚜뚜 1이 있고 그 다음에 2, 3, 플러스. 일단 1, 2, 3의 차이점은 1은 배터리 탈부착이 안 되는 작은 아담한 모델이고요. 2는 배터리 탈부착이 되는 조금 길고 투박한 그런 모델입니다. 그리고 3는 이름처럼 바퀴가 3개 달린 그런 세발 자전거 같은 스쿠터예요. 그래서 제가 산 거는 이디뚜뚜2 모델이고요. 2를 고른 제일 큰 이유는 저희 집에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배터리 탈부착 모델을 꼭 써야 했는데 2 모델이 유일하게 탈부착 모델이어서 저는 선택권이 아예 없이 2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오프라인 매장 기준으로 약 91만 원 정도에 샀고요. 구매처는 프리고 다이렉트 오프라인 매장에서 했고요. 꼭 프리고 다이렉트가 아니어도 일반 스쿠터 매장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재고가 있는지 미리 연락을 해보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에서도 구매를 하실 수 있는데 가격 차이는 크게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차이는 오프라인에서는 조립을 다 해서 출고가 돼요. 온라인은 조립 전의 상태로 배송이 오기 때문에 조립해야 된다는 그런 번거로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프라인에서 사는 게 조금 더 편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온라인에서 구매한 것도 조립이 할만하다고 하더라고요. 위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고요. 스쿠터 키부터 디테일하게 설명해드릴게요. 이렇게 귀여운 어피치 키링이 달려있는 저의 스쿠터 키입니다. 스쿠터에 시동을 거는 열쇠와 도난 방지 스마트 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잠금 버튼을 누르면 삑 하면서 잠기고 다시 풀면 삑삑 하고 잠금이 풀려요. 이렇게 누가 가져가려고 할 때 엄청 크게 경보음이 울려서 도난 방지가 됩니다. 다시 잠금을 풀고 밀어보면 아무 경보음도 울리지 않죠? 이제 시동을 걸고 계기판을 볼게요. 위에가 배터리, 아래가 속도인데요. 배터리 남은 양을 잘 보시고 충전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악셀 손잡이를 당기면 계기판에 있는 속도가 올라가요. 왼쪽에는 앞, 뒤에 보조등을 켤 수 있는 온오프 버튼이 있어요. 이렇게 양쪽이 한 번에 켜집니다. 바로 아래에 노란색 클락션도 있어요.
그리고 아래에 굉장히 넓은 짐칸이 있어요. 여기는 장 볼 때 엄청 유용하게 쓰고 있어요. 시동 거는 키랑 같은 열쇠로 짐칸을 열어줄게요. 안에 공간이 되게 넓어서 활용도가 좋아요. 이렇게 다시 잠궈줍니다. 이제 액세서리 소개를 해볼게요. 먼저 제일 유명한 라탄 바구니. 이디뚜뚜랑 너무 잘 어울려서 한 세트 같은 아이템이에요. 하지만 귀여운 만큼 작아서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점. 다음은 핸드폰 거치대. 내비게이션 볼 때 꼭 필요해서 구매했어요. 원터치로 한 번에 낄 수 있고 뺄 때도 아주 간편한 거치대예요. 핸드폰으로 가운데를 눌러서 끼고 양옆을 눌러서 빼주는 방식이에요. 예쁜 헬멧으로 유명한 사우전드 헬멧이에요. 그레이 색상 M 사이즈로 구매를 했어요. 이렇게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편하게 착용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끈이 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목이 쓸리거나 아프지 않았어요. 승차감이 생각보다 부드럽고요. 속도도 은근히 빨라요.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 재밌다는 거? 궁금하시죠? 1인칭 시점으로 같이 타봅시다. 스쿠터 힘으로만 올라가면 조금 힘들어 하긴 해요. 결국 발로 굴러서 올라왔어요. 멀리서부터 가속을 밟아서 올라가 볼게요. 가속을 밟아서 올라오면 생각보다 잘 올라가네요. 배터리 충전을 하기 전에 먼저 본체에서 분리를 해줄게요. 스쿠터 키로 짐칸 안에 있는 커버를 열면 엄청 크고 무거운 배터리가 들어있어요. 배터리에 꽂혀있는 플러그를 뽑아주세요. 다시 커버와 짐칸을 닫아주고 배터리를 들고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주행 영상과 디테일 영상이 끝났고 이제 올라가서 배터리 충전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저희 스쿠터 배터리 충전하는 곳입니다. 이 동그란 부분을 여기에 이렇게 연결만 해주면 충전이 돼요. 또 안 빠지게 조여줍니다. 이게 빨간색이면 배터리가 없다는 뜻? 지금 충전이 되고 있는 거겠죠? 충전이 다 되면 파란불로 바뀌어요. 그러면 그때 빼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 스쿠터의 디테일한 모습이나 주행 장면, 배터리 충전 분리까지 보고 오셨는데요. 배터리 얘기를 마저 하자면 배터리 효율이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배터리는 5A, 8A, 15A, 20A까지 있는 걸로 아는데 보통은 20A는 잘 안 나오고 15A가 가장 큰 용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15A를 구매를 했고 용량마다 차이가 있는 게 어느 정도 탈 수 있느냐도 있지만 더 빨리 가거나 오르막길을 잘 올라가거나 이런 출력의 차이도 좀 있어요. 15A 기준으로 40km 정도 탈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사실 환경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환경이라는 게 타는 사람의 체중, 짐칸에 실은 짐의 무게, 주행 환경이 오르막길인지 이런 여부에 따라서 배터리를 얼마나 쓰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평균 체중 55kg 정도 나가고 스쿠터의 주행 환경이 평지로만 되어 있을 때 40km를 온전히 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체중이 꽤 나가고 집 주변의 오르막길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막 발로 구르면서 다니거든요. 이 정도의 환경에서는 제 체감상 15km 정도 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터리 효율은 환경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런 환경들을 잘 생각해 보시고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배터리 관리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계기판을 보시면 배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 있어요. 이게
3칸 정도 되면 충전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아주 방전이 돼서 배터리가 꺼져버리면 배터리 효율이 반으로 줄어든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방전이 되지 않게 반 정도 쓰면 무조건 충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출퇴근 거리가 왕복 4km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일주일에 1번에서 2번 충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달 동안 타보면서 느낀 이디뚜뚜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점인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빨라요. 처음 탔을 때 약간 무서울 정도로 빠른데 그래서 출퇴근의 질이 확 올라갔고요. 2km 기준으로 10분에서 15분 정도 소요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 거리를 타기에 정말 좋은 이동수단이라고 생각해요. 만약 주변에 오르막길이 없다고 하시면 정말 쾌적하게 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짐칸이 있어서 진짜 유용한 게 장을 볼 때나 급하게 뭔가를 넣어놓을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인단 말이죠. 그리고 헬멧도 여기다 넣어놓고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은 여기 짐칸에 강아지를 태우고 산책하는 데까지 가서 산책을 하고 집에 오고 이렇게도 이용하시더라고요. 원래는 반려견과 함께 타는 스쿠터 이걸로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은 주차하기 쉽다. 차 같은 경우에는 부피가 되게 크기 때문에 아무데나 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되게 작아서 잠깐 세워놓을 때는 건물 안에 넣어놔도 되고 여기저기 주차하기가 되게 쉽더라고요. 그래서 주차 스트레스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디뚜뚜라는 이 귀여운 이름처럼 전체적으로는 화이트 톤인데 안장 같은 것만 갈색, 브라운 톤으로 되어 있어서 흔히 말하는 인스타 스타일의 그런 스쿠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타고 다닐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쭤보세요. 특히 횡단보도 서 있을 때 정말 질문을 많이 받는데 어디서 샀냐, 이거는 뭐 자전거냐 스쿠터냐, 얼마냐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럴 정도로 되게 예쁘고 귀여운 그런 스쿠터예요. 정말 장점이 많지만 어쩔 수 없는 단점도 몇 가지 있는데요. 오토바이, 스쿠터, 자전거 상관없이 이 3가지의 모든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겨울에 너무 춥다. 겨울 라이딩 용품을 굉장히 많이 샀고요. 장갑이라든지 목도리라든지 핫팩이라든지 이런 부가적인 비용이 좀 나갈 수 있고요. 내가 너무 추위를 많이 탄다 이러면 조금 비추합니다. 제가 정말 에스키모가 꿈일 정도로 진짜 추위를 안 타거든요. 10월, 11월까지도 7부 반팔을 입는 사람인데 스쿠터를 타는 건 추위를 잘 타고 못 타고를 떠나서 그냥 너무 추워요. 추위를 정말 많이 타신다 하면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다음은 오르막길을 잘 못 올라간다는 건데 이거는 저의 무게 때문에도 있을 것 같고 2보다는 1이 조금 더 잘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엄청 잘 올라가는 그런 스쿠터는 아닌 것 같아서 조금 더 싸고 출력이 잘 나오는 그런 스쿠터도 있으니까 많은 모델을 알아보시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거는 조금 예쁜 값도 포함되어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 몇 가지 알려드리고 마무리를 해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터리 충전 관리, 방전되지 않게 충전 잘 해주시면 되고요. 이게 기름으로 가는 게 아니고 전기로 가다 보니까 비랑 눈에 굉장히 취약해요. 그래서 비랑 눈, 물기 이런 거 좀 조심해서 이거는 조금 예민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저도 매일매일 날씨를 체크하고 비가 조금이라도 온다고 하면 안 타고 있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빠르기 때문에 위험하단 말이죠. 언제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 헬멧을 꼭 착용을 해주세요. 그리고 조금은 천천히 주위를 살피면서 운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디뚜뚜2 스쿠터에 대해서 소개를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제가 타면서 느낀 것들 그리고 구매하면서 알아봤던 정보들을 거의 다 알려드렸는데요. 안전하게만 잘 타면 정말 좋고 예쁜 이동수단인 것 같고 가격도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 출퇴근의 질이 확 올라갔으니까 출퇴근 스트레스가 좀 크시다 하면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즐거운 뚜뚜 생활 되시길 바라겠고요. 제 영상이 스쿠터를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